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썩 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그, 요즘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예,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 그거 어카운트 리스트릭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풀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마존 어카운트 문제는 아닌데 영국 국세청에서 제가 감사에 걸렸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HMRC라고 그러죠. 영국 국세청은 HMRC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다가 그 세금 내는 게 제가 이제 VAT를 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 쪽은 좀 셀 텍스가 셉니다. 영국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 쪽이 거의 다 그래요. 독일, 뭐 프랑스 뭐 해가지고 거의 에버리지로 한 20% 정도 됩니다. 판매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 그러니까 유럽 쪽 아마존에 100불을 팔았다 그러면 20불이 텍스이거든요. 음, 저는 뭐 혜택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내야 돼요. 내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건을 보낼 때 여기서 익스포트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임포트 할 때 이제 물건이 통관하려면 어쨌든 텍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인보이스 밸류로 텍스를 먼저 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서 이게 팔리는 게 한 뭐 만 불어치다 그러면 이제 만 불이라고 텍스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어, 통관을 시키면 통관함과 동시에 영국 정부에다가 만 불이니까 이제 2천 불을 미리 선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이 이제 통관이 되고 그다음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실제로 제가 만불 밸류라고 이제 신고는 했지만 판매하다 보면 이게 어쩔 때는 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이제 VAT 그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3개월마다 실제로 판매된 총액과 그거에 해당하는 텍스를 다시 정산을 해서 만약에 제가 처음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예를 들어서 다 정산을 해봤더니 텍스가 2,400불 US 달러로 2,400불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미 통관할 때 2,000불을 냈기 때문에 이제 400불만 내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뭐 제가 다 정산을 해봤더니 그 3개월 동안 총 세일즈 금액이 뭐 한 뭐 만 불이 안 되고 뭐 8,000불이다. 그러면 이제 1,600불이 세금 금액인데 제가 이미 통관할 때 2,000불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400불을 크레딧으로 받고 그냥 그런 노멀한 시츄레이션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3개월마다 정상적으로 텍스 보고를 다 했고요. 실제로 통관은 이제 그 물류는 저는 영국 DHL로 보낼 때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보내요. 배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에어 그러니까 일반 포워드 에어로도 보내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DHL로 보냅니다. DHL이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좀 빠르고 입고도 빨리 잡히고 그리고 뭐 여기 앞까지 저희 사무실까지 픽업 와서 딜리버리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주로 DHL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그 감사에 걸린 거는 그 DHL 때문이에요. 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사실은 사태 파악하느라고 막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힘들었는데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영국 지금 판매한 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2016년 말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3개월마다 제가 또 영국의 그 CPA, 영국 CPA하고도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먼슬리로 계속 그 리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돈이 계속 나가고 사실은 좀 비용이 좀 제법 드는데 좀 장기적인 제 비즈니스 플랜 때문에 유럽 어카운트를 계속 유지하고 그냥 큰 손해 아니면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유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가 걸린 거죠. 뭐 감사는 뭐 걸릴 수도 있죠. 뭐 그거는 랜덤리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탈세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파이널리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가 DHL에다가 이제 먼저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보내고 나면 그 해당하는 밸류, 제가 작성한 인보이스에 대해서 DHL에 그 쇼핑 그 프라이도 내고요. 그러니까 선적비도 비리 오고 얼마 있다가 한 보통 한 3주 정도 있다가 듀리 빌이라고 해가지고 텍스 듀리 빌이라고 해서 DHL이 저 대신에 이제 통관하면서 미리 내준 영국 정부에다 내준 돈 그거 이제 파운드죠. 파운드화를 이제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듀데이에 맞춰서 DHL에 이제 페이를 하죠. 당연히 달러로 하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되고 있는 줄. 근데 이번에 이제 감사가 나오면서 이제 HMRC에서는 제가 제 아마존 밸류하고 제가 낸 VAT하고 이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이제 프로브 하라는 거죠. 그동안 잘 냈는지. 그래서 뭐 꺼리낄 게 없으니까 이게 올 초부터 있었던 일이라 그 CPA하고 이제 필요한 서류들 다 주고 뭐 DHL에서 납부한 거 이런 것들 다 주고 뭐 별 좀 귀찮아서 그렇지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DHL에서 VAT를 냈는데 그 내면서 그 아이디 그러니까 VAT 넘버를 제 넘버로 쓰질 않고 어 고유의 다른 본인들의 어떤 넘버를 썼는지 그 넘버의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DHL에서 저한테 제공해준 다 냈다. 이거 지금 C80A라고 그 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국 정부에다가 VAT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포맷이 매 shipping마다 있어요. 네, 거기에 저를 확인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국 정부에서 받은 VAT 넘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물론 그거를 왜 못 받냐라고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잘못은 잘못인데 상상을 못 했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또 확인해야 되는지 저희가 뭐 영국 그 다큐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형식이 많이 틀려요. 그 서류도 되게 텍스트스러워요. 뭐 보여드리기는 좀 뭐한데 어떤 게 시크릿한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에 저에 대한 제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컴퍼니 VAT 넘버가 없으니까 그 HMRC에서는 제가 돈을 안 낸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다시 또 DHL 디파먼하고 지금 미팅하고 전화하고 뭐 매니저하고 지금 이메일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계속 컨택하는 그 담당자는 세일즈 담당자이고 로컬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영국 정부의 그런 관련 서류 C80A나 C79이나 뭐 이런 것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저희 영국 CPA하고 다시 또 통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뭐 다 지금 막 오거나이즈하고 지금 요청은 일단 해놨는데 문제는 양이 너무 많은 거죠. 뭐 3년치를 그동안 누적되었던 3년치를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료 히스토리 다 정리해가지고 그동안 DHL로 나갔던 영국으로 나갔던 게 몇 회인가 해갖고 봤더니 거의 한 3년 동안 한 100회가 넘더라고요. 양이 뭐 많거나 적거나 이런 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 회에 한 번 나갔을 때마다 그 CA라고 하는 그 포맷이 하나씩 다 따라와야 되니까 결국은 100개를 다 수정을 해서 다시 받아서 그걸 다시 영국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DHL도 일이 많아졌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도 힘든데 받아갖고 다시 또 영국 정부에다가 그걸 다시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다시 또 보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일에 집중을 못하고 지금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이 뺏겨서 지금 막 허덕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만약에 잘못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 다 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증명하는 절차와 만약에 DHL이 막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그 어떻게 얼레고 달래서 그걸 다 수정을 받아서 하느냐. 뭐 최악의 경우 뭐 법적으로 뭐 DHL을 수하나? 뭐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가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는 전 비즈니스 못하죠. 그 정신에 그거에 다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막 겨우 헉헉거리면서 지금 온 힘을 다 쏟아도 아마존이 좀 갈수록 터프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원 바이 원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저번에 프랑스 어카운트 서스펜드 됐을 때도 처음엔 좀 멘붕 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원 바이 원 지금 하고 있듯이 뭐 똑같은 스텝으로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렇게 맨날 서프라이즈가 많은지 진짜 이러다가 막 비즈니스 더 커지고 돈 많이 벌면 일이 더 많아지나? 막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나?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이 무서워.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은 그 일에 좀 집중하느라고 다른 거 다 2차로 좀 미뤘어요. 이게 뭐 근데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그 100여 개의 그 에어빌 넘버라고 하죠. AWB 넘버 100 몇 개를 다 정리를 해서 DHL 세일즈한테 전달 이메일 했고 이거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빨리 CAL에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좀 부탁해 놨고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고 하나씩 하나씩 해 갈 생각입니다. 참 힘드네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해야죠. 근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솔직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르로 특히나 제가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유럽 쪽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사실은 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오스트리아도 좀 오픈하고 싶고 인도 지금 아마존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오픈하고 싶은데 분명히 거기도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 지금 텍스 문제 셋업을 적당한 텍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인도 쪽은 전혀 또 컨택도 없고 하니까 겁나서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하기는 할 거예요. 오픈은 하고 싶은데 일이 많겠죠. 그래도 합니다. 마켓을 늘려 나가고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 그냥 근황 말씀드렸고요. 다들 또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이거는 계속 팔로우업해서 프랑스 때처럼 나중에 좀 잘 됐다라고 하는 파이널 그런 영상 찍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여기 여러스가 이제 한 1시 정도 되면 1시까지는 괜찮은데 1시 정도 되면 이제 덥기 시작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